자, 이번 시간에는 일기기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기라는 거, 일기,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일기, 영어로는 웨더죠, 웨더. 이 일기는 기온, 뭐 습도, 바람, 뭐 구름량, 뭐 이런 거, 그런 기상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을 요 일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호는 뭐냐, 기호. 기호는 요 기가 기록할 때 기자고요. 요게 이름, 뭐 부르짖다, 요런 거에 호입니다. 호. 그래서 영어로는 symbol, 그러니까 부호, 기호. 그러니까 표현 양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웨더의 표현 양식, 그거를 일기 기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기 기호에는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요. 이런 여러 종류들을 합쳐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요 일기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각각의 일기 요소들이요. 요소들을 잘 조합하면은 요런 하나의 일기 기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는 요 풍향이나 풍속 요런 거는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고등학교에서는 여기다가 요 기온, 그다음 뭐 기압, 그다음에 운량, 그다음에 일기, 뭐 기압 변화 이런 까지 다 합쳐가지고 여기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요 공간 여기 이슬점이라고 있어. 이슬점. 요까지 합쳐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일기 기호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이 일기 기호에 표시된 요 막대기 뭐 방향, 뭐 그다음에 요 꼬리 개수, 그다음에 뭐 여기 색칠된 정도, 그리고 여기 막 그려진 그림, 그리고 뭐 각각 요 숫자들 뭐 요런까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면서 어떤 대기 상태인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각각의 위치에 있는 숫자들과 그림들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요 각각의 위치를 잘 기억해야 돼요. 위치. 각 위치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요게 뭘 의미하고 요게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는지 그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풍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향은 요렇게 읽습니다. 요렇게 이 머리 방향으로 화살표를 딱. 그러면 이건 지금 무슨 풍인가요? 무슨 풍? 요렇게 방위를 놨을 때 무슨 풍이에요? 그렇죠? 북동풍이죠. 북동풍.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북동풍.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건 무슨 풍이요? 그렇죠? 남서풍이죠.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방향. 남서풍이 됩니다. 됐죠? 풍향은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풍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자, 요 2, 5, 25 요것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봐봐, 7 같은 경우에는 5 더하기 2 7. 오케이. 그 다음에 12는 5 더하기 5 더하기 2 그럼 12. 얘는 25. 얘는 25 더하기 2 27. 이렇게 나뭇가지처럼 생긴 거 요게 2 가장 작은 거 2. 그 다음에 그래도 약간 깃발 모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게 5. 그 다음에 진짜 깃발이 25.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자, 다음은 운량입니다. 운량, 구름의 양을 표시하는 방식인데요.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10가지. 자, 첫 번째로 구름 한 점 없이 맑을 때, 제로 한 점 없이 맑을 때는 제로랑 똑같이 동그라미만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조금 있네, 조금. 그러면은 1 하고 1. 그 다음부터는 4등분한 거 채우는 방식입니다. 4등분한 거 채웠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어. 그 다음에 채워, 하나 더 그어. 채워, 더 그럴 게 없네? 그냥 채워. 근데 바로 채우면 100%니까 100% 바로 직전에 하나 이게 좀 뚫어줘. 100%.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마지막 요 9번 같은 경우에는 관측 불가를 의미하는 관측 불가. 이게 왜 관측 불가가 나오냐면은 막 눈이 막 많이 오거나 안개가 막 짙어.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이 관측이 안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관측 불가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요것들의 정확한 운량 퍼센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약 10% 정도의 구름이 껴있다.
얘는 누가 봐도 반땅, 얘는 누가 봐도 100%. 그러니까 얘랑 얘 사이에 퍼센트를 대략적으로 보면은 아예 각각 몇 퍼센트의 구름을 의미하겠구나 정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기입니다. 일기. 자, 일기는 영어로 웨더였죠. 웨더. 그러면은 가장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거는 뭔가요? 웨더. 그렇죠. 날씨죠. 날씨. 날씨도 이렇게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살펴보는 거는 여러분들 국가 자격증 중에서 기상기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 할 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6가지만 보면 됩니다. 눈에 잘 익혀줘야 됩니다. 요렇게 생긴 거는 비구나. 요렇게 생긴 거는 눈이구나. 요거는 뇌우구나. 요거는 안개고 요건 가랑비고 요거는 소나기겠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바로 퀴즈 들어갑니다. 퀴즈 한번 바로 뭐 요 그림을 보고 이게 떠오르는지 한번 앞에 거랑 같이 합쳐가지고 운량이랑 풍속까지 합쳐가지고 한번 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퀴즈 갑니다. 퀴즈. 자, 일기부터 갑니다. 일기. 자, 집중합니다. 갑시다. 이거 뭡니까? 그렇지. 가랑비. 이거는 눈. 이거는 그렇지. 비. 이거는 뇌우. 이거는 소나기. 이거는 안개. 다음 풍속 갑니다. 이거 몇이었어? 2였어. 2. 이거는 25. 이거는 5였습니다. 자, 이제 합칩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2는 그렇지. 12. 그렇지. 요거는 25 더하기 2는 그렇지 27. 이거는 5 더하기 2는 7입니다. 나이스. 자, 운량 갑니다. 운량. 자, 이거 몇 퍼센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90%. 자, 이거 몇 퍼센트? 그렇지 40%. 요거는 그렇지 50%보다 하나 더 갔네. 60%. 요거는 누가 봐도 100%. 요거는 누가 봐도 50%. 요거는 100%보다 두 단계 전이네. 그럼 7, 80%. 요거는 그렇지 2, 30%. 좋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기압만 살펴보면 됩니다. 기압만. 요 기압만 보면 되는데 다른 것들은 여기 기온이든 이슬점이든 여기 써있는 숫자 그냥 그대로 읽으면 돼요. 그냥 그 숫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위치가 위에가 기온이고 아래가 이슬점이다라는 위치만 기억하면 되는데 기압은 여기 있는 위치도 기억해야 되지만 읽는 방식이 그 써있는 그대로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280이 써있다. 그러면 280 헥토파스칼 280 기압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려면은 우선 지구상에서 기압의 기본 범위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는 기압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사이에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에. 그래서 960 헥토파스칼에서 1013 헥토파스칼 사이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겪는 기압의 기본 범위다 라는 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선생님 왜 이러죠? 글쎄 지구 크기가 딱 그 정도. 중력이 당겨서 이제 만류일 지구의 질량 정도로 당길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요 정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범위에서의 이 기압의 기본 범위입니다. 그것보다 더 들어가서 선생님 그건 또 왜 그러죠? 라고 하면은 이제 왜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범위가 아니라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지구가 땡겼을 때는 요 정도밖에 공기가 없구나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지구에서 요 범위에 있다는 말은 지구에서 가장 낮을 때가 대략 960 헥토파스칼이고 가장 높을 때가 1030 헥토파스칼 정도구나 입니다. 물론 이 정도 되면은 약 태풍 정도를 의미합니다. 태풍 저기압인데 태풍 정도의 저기압을 의미하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낮았던 최악의 태풍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960 헥토파스칼만 돼도 우리 평소에 맞이하는 그 태풍들 있죠. 난리가 납니다. 아주 막 간판 떨어지고 막 그냥 막 휘몰아치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럼에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뭐 여름마다 태풍을 맞이하긴 하지만 뭐 하루 360일 태풍과 함께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날씨 좋다 막 이러면은
한 1013에서 1015, 1020 요 정도 사이.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되게 넉넉하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지. 이거보다 더 낮은 건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압이라는 건 공기 양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막 쏠리면은 되게 큰 고기압이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막 쏠리면 되게 큰 저기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에는 요 정도 범위를 곁에 두고 살고 있다 정도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 범위가 평균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압이라는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1기압이 1013 헥토파스칼이 되냐고요? 짜잔. 여러분들 피는 로지 H 배웠었습니다. 앞강의에서 바로 배웠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수은으로 한번 구해 보면은 수은으로 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은의 밀도랑 그다음에 우리 지구의 중력 가속도, 그다음에 수은 기둥을 이렇게 쌀아라 곱해 보면은 대략적으로 1013 헥토파스칼이 나오고, 자, 물 기둥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물의 밀도랑 중력 가속도랑 물 기둥의 높이를 곱해 보면은 똑같이 1013 헥토파스칼이 나오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만. 야무지구만.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 요거 단위 환산 있죠? 단위 환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헥토파스칼이니까, 파스칼은 단위 면적단 제곱미터, 그다음 뉴턴을 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가 세려 박아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단위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280이 있어요. 그럼 280 기압? 뭐 280 헥토파스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우리는 960에서 1030 헥토파스칼이라는 범위 속에서, 그런 범위의 기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280?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게 뭔 소리 있냐? 왜 이렇게 썼느냐? 어떻게 읽는 것이냐? 자, 라고 봤을 때, 자, 280이 딱 있으면 일단 점을 무조건 여기다 찍습니다. 무조건 여기다 찍습니다. 세 자리의 숫자가 나올 거야. 무조건 저 기압 자리는 세 자리 숫자가 나올 거고, 그 세 자리 숫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사이를 갈라서 거기다 점을 딱 찍는 거야. 무조건. 찍고 나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근데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여기다 점을 찍으면은 아까보다 더 작아졌잖아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자, 기다려봐요. 아직 아니에요. 자, 우리가 기압의 기본 범위가 이렇다고 했죠. 기압의 기본 범위가 이렇다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봐요. 자, 숫자가 뒤에 거 봐봐. 뒤에 거 숫자가 작아. 그러니까 작다는 건 10에서 30 사이를 생각해요. 대충. 작으면 앞에 뭐가 붙어요? 10이 붙어요. 그래서 1013 헥토파스칼, 뭐 1020 헥토파스칼, 뭐 이렇게 1000 단위예요. 그리고 뒤가 작은 숫자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뒤에가 큰 숫자야? 한 50, 60, 뭐 70, 80, 90 막 되는 거야. 그럼 앞에가 9가 붙어요. 9. 항상 9가 붙습니다. 그래서 태풍 같은 거 할 때 960, 950, 940, 좀 큰 숫자들 붙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여기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이 기압을 쓸 때는 앞에 숫자 있죠. 앞에 숫자를 생략한 겁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8이라는 숫자예요. 28. 이 숫자는 작죠? 한 10에서 30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앞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앞에? 그렇지. 10이 붙어야 됩니다. 10.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읽어 이거를? 280 써있으면 1028 헥토파스칼이구나 라고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987 써있어요. 그럼 점은 어디다 찍어? 무조건 여기다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숫자가 좀 크네? 뭐 90대네, 막 98, 99 막 이렇게 되고 큰 숫자네? 그럼 앞에 뭐가 붙어? 9가 붙습니다. 9가 붙어. 그래서 우리는 998.7 헥토파스칼, 그리고 얘는 좀 기압이 좀 낮은 편이구나 라고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까 역사상 최악의 태풍은 막 880 헥토파스칼이라면서요. 그러면은 만약에 960 정도도 태풍인데 960, 950, 40, 30, 20, 10, 900, 그다음 890, 880 막 이렇게 떨어지면은 920 헥토파스칼하고 1020 헥토파스칼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생님? 하고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거는 구별하라고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를 납득하려면은 애초에 일기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일기기호라는 거는 일기도에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일기도를 봐야 좀 납득이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자, 일기도입니다, 이게. 자, 일기도예요. 여기 써 있는 숫자들 있죠? 여기 써 있는 숫자들. 숫자. 숫자 써 있어요? 요런 것들. 이게 다 기압에 관련된 거예요. 기압. 알겠죠? 그러면 얘네를 움직일 거야. 시간이 되면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들이 막 움직이죠?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그래도 좀 평화롭고 여기서 여기 낌새가 좀 이상해요. 태풍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 일기도에서 920하고 1020을 구별하려고 한다면은 일기도상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느꼈었던 강력한 태풍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자, 요게 2016년도에 차바와 관련된 태풍입니다. 이때 중심기압이 955였어요. 이때도 아주 환장했죠. 근데 여기 봐봐, 등압선 간격이 막 우악 이렇게 돼 있죠. 막 우악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일기도에다 그린다 쳐봐. 그럼 얘보다 더 막 우악 해가지고 막 그냥 뭐 여기를 그냥 다 씹어 먹겠죠.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태풍들이라니까 이거는. 이건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봐봐, 여기 평화롭게 1012 뭐 1016 평화로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920짜리 여기 꽂힌다? 그러면 그냥 일기도가 막 되는 거야.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기 기호를 볼 때 일기도 없이 일기 기호만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써 있으면은 가장 일반적이고 평화로운 날씨에 대해서 읽으라고 하겠지.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역사상 최악의 태풍을 관련돼 가지고 일기도 없이 비교하러 간다. 근데 그게 920인지 1020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기억니은에서 나왔다? 그건 소송입니다. 무조건 소송이죠. 여러분들 그런 걸로 생각하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개념들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이런 약속들로 이런 일기 기호들이 써져 있었고 우리들은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일기도를 보면서 풍속을 비교하는 것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그 920 헥토파스칼하고 1020 구별하는 거 아직도 좀 마음에 걸리죠? 그러면은 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봐봐요. 자, 여기 지금 고기압이 있어요. 일단 불어 나가겠죠. 이 저기압들은 불어 들어갈 거예요. 됐죠? 이게 막 왜 시계인지 왜 반시계인지는 이 전 강의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으니까 아직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다시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불어 들어오고 불어 나오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간격.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강하게 약하게 분대요, 바람이. 우선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간단해요. 내가 공기의 양, 이 기압이라고 했죠. 그럼 봐봐요. 자, 고기압이에요. 고기압. 그러면 공기 양이 많아요. 저기압이면은 공기 양이 적어요.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며요. 바람이 불까? 그럼 여기서 일로 이렇게 바람 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 분다고요. 그럼 약간 이거 무슨 느낌이요? 내리막길 느낌이 내리막길. 여기서 공기 덩어리 있으면은 얼롤롤롤 하고 굴러 떨어진다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대충 알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굴러 떨어지냐 직선으로 가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여기가 기압이 높고 여기가 기압이 낮아요. 그죠? 여기 대충 여기 이렇게 싹 썰어 가지고 여기서 싹 보면은 봐봐요. 요런 느낌.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넣어 봅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여기가 1024고 여기가 1020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4에서 20으로 한 높이 차이가 한 4 정도 나는 이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본 거. 근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 싹 잘라볼게. 여기 싹 잘라봐.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길이인데 봐봐요. 지금 내가 여기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를 거의 갖다가 한번 놔봅시다. 그럼 여기 길이가 요 자른 요 길이가 똑같을 거예요. 여기는 CD라고 한번 해볼까요? CD 여기 C 여기 D라고 해볼게요. 여기 C 여기 D라고 해볼게요. 요 길이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같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같다고. 그러면 자 얘는 같은 길이인데 되게 많이 들어가 있죠. 선이 하나씩 하나씩 그냥 그려볼게요. 대충 여기가 1016 그럼 16 12 8 4 그다음에 뭐 한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떨어질 거죠. 쭉쭉쭉쭉. 같은 길이인데 자 얘는 같은 길이인데 되게 여유롭게 떨어져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1016이에요. 근데 여기는 거의 지금 1000대예요. 1000대. 그쵸? 벌써 이 높이가 16이야 16. 얘는 4였잖아 높이가. 그러니까 좀 과장돼서 그리면은 봐봐요. 여기 CD는 경사가 와 이렇게 되는 거야. CD는 경사가. 근데 AB는 이렇게 된다고요. AB.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여길로 흐야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지금 풍속이 빠른 거라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거라고. 빠르게 굴러 떨어지니까. 근데 얘는 바람이 약하게 부는 거라고. 그래서 요 등압선의 요 간격 있죠? 등압선 간격. 이 등압선의 간격이 의미하는 게 풍속입니다. 풍속. 그래서 아까 태풍 같은 거 볼 때도 태풍은 등압선 간격이 막 이랬어요. 엄청나게 촘촘해요. 엄청나게 세게 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간다면은 920 헥토파스칼하고 1020 헥토파스칼을 구별하는 거는 일기도상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기 기호에 대해서 살펴봤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기 기호, 요런 거 있죠, 요런 일기 기호를 보면은 그냥 진짜 기호만 딱 있더라도 지금 대기 상태가 어떤지 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